아,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흉상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기자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악수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민주당 네. 대선 캠프 기자실 공식 오픈 행사 잠깐 내려갔다 예, 왔는데 갔다 왔습니다. 그 사실은 언론인 출신이시면서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기자들 한참 어린 후배들 약수 막 아까 하셨는데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아, 이게 좀 부럽던데요. 어떤 점이 부르셨어요? 아, 저는 그 직업을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젊어서 참 좋았는데. 이재명 캠프에 네. 합류하시기 전과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랑 이 생활이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기 전까지는 제 마음 자유인이니까 네. 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말하자면 제 마음대로 시간을 썼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아침 일정한 시간에 나와야 되고 네. 또 공식적으로 요청받는 일정이 있으니 그것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만큼 더 편하게 살았으니까 네. 조금 더 구속도 받고 살아봐야죠. 그래 공평한 거 아닌가요? 저 위원장님 만나뵈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네. 12.3 계엄 사태 터지기 전에요.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봄이 쉽게 오지 않을 거다. 내년 봄을 넘기려면 그냥은 못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은 더 핍박해질 거라는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러면 서민들의 분노가 쌓여서 봄이 온다. 그럼 우리는 항상 매년 봄이 정책으로 늘 불안정한 계절이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다 그래요. 근데 네. 저는 그게 무슨 제가 뭐 앞을 보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늘 봄이 시끄러웠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건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당시 보셨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을까?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봤었고요. 어떤 것 특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저는 정말 여러 번 놀랬거든요.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도 안 되는 분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어쨌거나 민주적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통치자의 위치에 가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게. 국민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 같으면 국민하고도 소통이 되고 교감이 네. 될 텐데 늘 그 양반은 뭐 술을 좋아해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거의 매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늘 자기 가까운 사람하고만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역시 사회에 대한 이해라든지 세상 변화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극히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혀 안 됐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을 저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 상식인을 뽑자는 거예요. 상식인을 뽑자. 예.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특출한 재능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분이 대통령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평범하면서 네. 그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설득의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권력은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설득하려면 자기 논리가 있어야 되고 자기 논리가 있어도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뭐 그 정도는 갖춰야 되지만 네. 재능 있는 분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 정, 청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청와대 비서관도 하셨고 소위 말해 이렇게 삼박자가 딱딱 맞는 분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이런 면도 사실은 이재명 캠프에서는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저를 뭐 모시고 싶었다고 하는 건 좀 다시 화끈거리는 거 아닌가? 아니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한번 도와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된 결심까지 한 건 아니고요. 결심까지는 아닌가? 뭐 그렇게 거창한 생각해 보니 됐습니다. 네. 대통령이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여러 가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저를 보고 좀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안 한다고 그럴 필요까지도 없잖아요. 특별히 저한테 뭐 어려운 부탁이라고 하면서 뭘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일도 없고 네. 다만 전에 이제 몇 번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이 뭐라 그래야 되나 상당히 소통이 잘 되는 분이더라고요. 언어 습관이 무슨 뭐 추상적인 문자 쓰거나 이게 진짜 없어요. 아주 쉬운 말로 어. 일상 용어로 그냥
뭐니 해도 이제 민생이 국정의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이 정부가 별로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세상사라고 하는 게 답하고 길이 없어 보이도 또 얘기하다 보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길을 만들 수도 있고.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상스럽지 않다고요. 아, 상스럽지 않다. 예. 그거는 뭐냐 하면 언어 구사 능력만이 아니라 속에 일정 수준의 교양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정된 분이고, 네. 예. 그리고 상당히 예리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 예. 근데 또 그렇다고 막 본인이 막 예리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네. 꾸밀려고 하지 않고. 네. 저는 그건 지도자로서 굉장히 좋은 면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될 자격은 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봤어요. 기초단체장을 하고 네. 광역단체장을 네. 했어요.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축적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네. 민초들의 삶을 봤잖아요. 그걸 관리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 자리를 안 거친 사람하고 거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위원장님 개헌 필요성 계속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4년 중임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스케줄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적기라는 거 아니에요. 전 이런 때 좀 대담하게 헌법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시점에 한번 입장을 좀 얘기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대선 과정이든지 네. 예, 그런 때 개헌이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요. 국민들한테 내가 생각하는 헌법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말씀할 수 있으면 그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 헌법 가지고는 어렵다는 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뭘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건데 전면적인 걸 고치는 게 어렵다면 꼭 이거는 고쳐야 된다 생각한다든가 그런 뭐 후보 나름의 어떤 생각, 판단 이거는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대법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 내셨었는데 네?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랬나요? 네.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발표해야만 합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이 좀 늦어졌어요. 왜 법원이 이렇게 막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일단 멈춤을 했다고 보세요? 가장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은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인 의사를 당연히 그 양반도 평가를 했겠죠. 아,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죠. 국민 네. 지금 가장 지지도가 높은 월등히 높은 후보 아니에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주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라도 조금 우리 조치를 미루자 하는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이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그분이 그냥 5년 임기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줘야 된다. 국민들이 모르고 했다면 몰라도 아, 이미 알고 근데 그럼에도 알고서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럴 적에는 뭐 그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국민의힘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때 몸담고 있던 정당인데 네. 저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관심을 뚝 끊으셨어요? 관심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 관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뭘 네.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겠지. 아니 그럼 저 이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관심 안 가지셨으면 안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예비 후보가 이 대선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그걸 보세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국무총리 지낸 사람이에요. 네. 윤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탈핵당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거 못하겠어요. 위원장님이 이제 중도 보수를 이제 다 아우르는 책사로 되게 정평이 나 있잖아요. 저는 책사라는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왜 책사라는 말 듣기 싫으세요? 왜냐하면 네. 전략과 책략은 사람들 받아들일 때 달라요. 아. 책략이라는 건 좀 어두운 지혜라는 게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나는 절대로 어두운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 그런 저희 얘기를 하는 이 거죠. 찾아가는 판도라에서 네. 다시 네이밍을 해드릴게요. 뭐예요?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략가. 괜찮죠 이거는? 그거는 제가 쓰기에는 너무 커요. 아유 그냥 받으시면 되죠 또 뭘 또 아이, 겸손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머리 안 맞는 걸 어떻게 받아요?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대선 선거 운동을 좀 해야 그건 될까요? 비밀인데.
아,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어떡해요. 기밀 누설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 범보수 빅텐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빅텐트가 어떤 경우든 쳐질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터질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저는 어떤 자기들 어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 빅텐트를 친다는 건 좋지만 누구누구의 반대를 하기 위해서 빅텐트를 친다? 그게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분들이 뭐를 비토하려고 빅텐트를 친다 그러면 국민이 그 지지해 주겠어요? 저희 이 찾아가는 판도라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한 곡 선정해 주시죠. 노래요? 네. 노래? 살다 보면 알게 돼. 아, 그게 노래 제목인가요? 나훈아가 부른 노래인가? 빌공짜? 빌공짜 콩. 아, 공짜. 빌공짜. 그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비운다는 의미를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뭐 이런 가사가 이렇죠. 아. 그 자기를 돌아다보게 만드는 그 가사라서 네.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아서 네. 그 혼자 집에서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노래 부탁드려 보려고 했는데 아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노래는 별 소질이 없고요. 정말 바쁘신데 오늘 말씀 아니, 감사합니다. 바쁠 거 없고 네. 이렇게 영향가 없는 말씀 드려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주옥 같은 말씀. 아이고 참. 저희가 원래 어르신이라 되게 적깍듯하게 인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있어서 악수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 네. 네. 아 좋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니, 뭐 네. 어르신은 뭐.